1억을 준다고 해도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대부분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뇌에 있습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술은 뇌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명백한 중독성 약물입니다. 뇌는 쾌락을 기억합니다. 한번 즐거웠던 경험은 아주 강력하게 저장됩니다. 문제는 이 기억이 반복될수록 뇌는 더 이상 선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마시고 싶지 않아도 마셔야 하는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사람들은 술을 끊는 게 아니라 버틴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뇌가 이미 구조적으로 술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억을 줘도 술을 끊지 못합니다. 그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구조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술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이 도파민은 쾌락을 유발하고 반복을 유도합니다. 중요한 건 이 도파민 분비가 처음에는 한 잔으로 충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양으로는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점점 더 많이 마셔야 같은 효과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독이 시작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됐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난 조절할 수 있어. 기분 좋을 때만 마셔. 내 의지로 끊을 수 있어. 이런 말은 중독의 전형적인 자기기만입니다. 술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먼저 건강이 무너집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피로가 쌓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낮아집니다. 다음은 관계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웃고 넘기지만 3번, 4번이 되면 사람들은 거리를 둡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약속이 깨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술자리 비용, 2차 비용, 안주, 택시비, 다음날 해장국, 병원비까지 계산해보면 한 달에 7만 1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1년에 1000만 원, 10년이면 1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는 즐기는데 써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몸을 망가뜨리고 인간관계를 망치고 기회를 날려버리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건강을 되돌리기 위한 병원비, 회복되지 않는 신뢰, 사라진 시간, 잃어버린 기회, 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면 단순한 1억이 아닙니다. 10억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회복하지 못하는 손실이 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끊지 못할까요? 왜 스스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계속 마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술은 내 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편안함을 주는 존재.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잠시라도 벗어나는 감정입니다. 술은 그것을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또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술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회피의 수단입니다. 회피는 문제를 더 키웁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왜 난 끊지 못했을까?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술 끊는다는 건 단순히 한 가지 습관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생 전체를 되돌리는 결정입니다. 당신의 건강, 관계, 돈, 삶의 질, 미래, 모든 것이 술을 끊는 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술을 끊고 나서 얻은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잠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좋아 보이세요. 뭔가 달라졌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증명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술을 끊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공통된 변화. 술을 끊는데 반드시 필요한 실천 기술. 그리고 술 대신 당신의 삶을 바꿔줄 진짜 방법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술을 끊은 사람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건 아침의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억이 흐릿하고 심지어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라는 자책까지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술을 끊은 다음 날부터 아침이 다릅니다. 눈이 맑아지고 기분이 가볍고 뇌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술은 REM,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즉, 아무리 오래 자도 회복이 되지 않는 잠을 자게 만듭니다. 술을 끊는 순간 수면의 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수준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음 변화는 얼굴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술을 끊고 나면 피부가 맑아졌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그건 단지 겉모습이 아닙니다.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 결과 피부톤이 탁해지고 잔주름이 늘고 눈 주변이 어두워지고 표정 자체가 피곤하고 무거운 인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걸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빛이 살아나고 표정이 환해지고 인상이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좋아졌냐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은 생산성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술을 주 2회 하루 23잔 마시는 사람도 그 주간 생산성에서 약 40%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지 술 마시는 당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흐려진 집중력, 무거운 몸, 낮은 의욕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술을 끊은 사람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루가 더 생긴 것 같다. 기억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게 됐다. 이건 단순히 습관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술을 끊으면 시간이 생기고 기회가 생깁니다. 그전엔 그냥 지나치던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집중할 수 없던 책 한 권이 끝까지 읽히고 어영부영 넘어가던 인간관계에 진심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삶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와 시간이 늘 피곤함과 해장 속에서 낭비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생겨도 삶의 질은 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술을 끊는 것이 단지 중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문을 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술을 끊기 전까지는 절대 몰랐던 세상. 그 세상엔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은 그것을 가려버립니다.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진짜 욕망을 잊게 만듭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해질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술을 마시며 살아온 당신, 혹시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예 떠올려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그건 술이 만든 흐릿한 뇌 때문이고 그 흐릿함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술을 멈추는 순간 진짜 나가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원래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인지, 무엇을 꿈꾸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 그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열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첫 1일차 뇌가 놀라기 시작합니다. 술을 멈추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간이 아니라 뇌입니다. 평소 술에 익숙해 있던 뇌는 술이 들어오지 않자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를 인위적으로 높여 사람을 이완시키기 때문인데요. 그게 갑자기 사라지면 뇌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회복을 시작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뎌낸 자만이 2일차부터 오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일차 간이 다시 일합니다. 술을 끊고 24시간이 지나면 간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분해 효소 ADH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간은 본래 자신의 역할, 즉 노폐물 정리와 세포 회복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피로감이 줄어드는 느낌이 옵니다. 이건 기분이 아니고 실제로 체내 염증 수치가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기부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술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티저 예고편 같은 겁니다. 3일차 수면이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드는 것 같지만 그건 기절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진짜 잠은 깊은 수면, 얕은 수면, 꿈, 다시 깊은 수면을 반복하는 고급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술은 이걸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자면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꿈도 뒤죽박죽, 깨고 나서 피곤함이 더합니다. 술을 끊고 3일 정도 지나면 수면의 구조가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꿈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낮에 받은 자극이 기억 속에서 잘 정리되고 감정의 쓰레기통이 비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몸이 단순히 해독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인생 변화의 골든 타임입니다. 45일차 뇌가 다시 생각을 시작합니다. 술을 끊고 며칠만 지나도 집중력이 눈에 띄게 살아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중력은 단지 일에 몰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피하고 있고 무엇을 미루고 있는지, 술에 가려져 있던 내면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술에 그렇게 휘둘렸지? 진짜 내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자기 이해의 시작. 이게 바로 술 없는 상태에서만 도달할 수 있는 두뇌 회복의 핵심 지점입니다. 67차 삶의 리듬이 돌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수면, 식사, 감정, 집중력이 놀랄 만큼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한 달만 더 가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술을 끊고 30일만 지나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빠지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단 한 사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끊으니 인생이 리셋되었다. 이 말을 믿기 힘들다면 딱 일주일만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주일이 당신의 마지막 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직장인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매일 퇴근 후 소주 3병을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술 마시는데 쓰던 돈은 한 달에 약 30만 원. 10년이면 무려 3,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술을 끊고 6개월 후 김 씨가 처음 깨달은 것은 내가 술 마시던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2시간을 술 대신 자기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 해 동안 온라인 강의를 10개 이상 수료했습니다. 술에 쓰던 돈을 아껴 모은 금액은 200만 원 정도였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건 집중력과 에너지, 회복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업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결국 승진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돈이 절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을 끊음으로써 시간과 에너지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업가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0대 중반으로 30년간 매주 단체 술자리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 술자리 비용과 출장에서의 음주 비용은 매년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박 씨가 술을 끊기로 결심한 이유는 건강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지고 의사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을 끊고 1년 후 박 씨는 체중이 10kg 줄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생긴 갈등들이 서서히 해소되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자녀들과도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끊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술이 얼마나 제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가는지, 그리고 사람을 멀어지게 했는지, 이제는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40대 여성 이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혼술로 하루 2병 정도를 마셨고, 그로 인해 만성 피로와 우울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술을 끊은 지 3개월 만에 이 씨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오고 기분도 밝아졌으며 예전엔 피하고 싶었던 사회활동에도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건강한 습관들을 만들면서 하루 30분씩 걷기, 명상, 건강식 섭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술 대신 루틴을 찾아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을 끊은 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점은 술이 앗아갔던 진짜 삶의 시간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술을 끊고 난 후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루틴과 명상, 운동, 식습관, 전략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술을 끊는 것이 단순한 금주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질을 높이는 혁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술을 끊은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술을 안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끊으면 허전함이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때 방황하다가 다시 술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술 대신에 삶을 채우는 루틴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첫째, 아침 명상 5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선택을 할지 스스로에게 말하는 시간입니다. 짧지만 꾸준한 명상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집중력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가벼운 유산소 운동 20분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 몸을 움직이면 뇌에 좋은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술에 대한 갈망을 줄여줍니다. 셋째, 하루 한 끼는 반드시 건강한 식사입니다. 술을 끊으면 몸이 회복하면서 영양소 흡수도 중요해집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이것들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넷째, 자기계발 또는 취미활동에 30분 투자입니다. 책 읽기, 글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가 술 생각이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과의 대화와 소통을 늘리세요. 술자리에서 나누던 이야기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를 찾아보세요. 가족, 친구, 멘토와의 진솔한 대화는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 외로움과 불안을 줄여줍니다. 이 5가지 루틴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실제로 술을 끊은 수많은 분들이 경험한 생명을 살리는 습관입니다. 술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 루틴들이 자리 잡으면 그 변화는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몸과 마음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차오르고 인생의 목표가 명확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그 결과 인생이 전혀 다른 궤도로 달려가게 됩니다. 술을 끊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금단 증상입니다. 이 증상들은 뇌가 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혼란과 불편함입니다. 대표적인 금단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감과 초조함, 불면증 또는 수면 질 저하, 식은땀과 떨림, 심한 경우 두통이나 구역질, 집중력, 저하와 우울감.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증상들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대부분 완화되고 그 이후에는 점점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술을 끊은 후 성공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 몸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과 산책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금단 증상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보세요. 셋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편안한 음악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넷째, 긍정적인 자기암시와 목표 설정입니다. 나는 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매일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의 지지가 술 끊기 성공에 큰 힘이 됩니다. 술 생각이 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술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지만 술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더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그러니 술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지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대신 명상, 운동, 대화, 글쓰기 같은 건강한 대처법을 시도하는 겁니다. 술을 끊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진짜 자유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술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